댓글에서 이 코너 마감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단열재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고 몇 미리 두께로 붙여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단열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천장에서도 내려오고 어디든 막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집수리 이런 것들은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예산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골드 폭스보드가 이게 진짜 미친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빨라요. 안녕하세요, 박관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또 단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골드 폭스보드 입이 닳도록 지겹도록 제가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시공 방법 위주로만 많이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실제로 이 골드 폭스보드에 도배도 되고 타일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서 이 코너 마감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동안 골드 폭스보드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물론 당연히 시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집에 단열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단열 영상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단열재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고 몇 미리 두께로 붙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단열재를 어디 붙여야 될지를 판단을 하려면 외벽부와 내벽부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외벽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외기와 접해 있는 벽을 외벽부라고 합니다. 이 벽은 바로 뒤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벽부가 되는 거예요. 이 벽은 바로 뒤에가 밖이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내벽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벽이 지금 내벽부인데 여기는 단열재를 해줘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 이 벽은 이 화장실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벽 자체가 막 춥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은 이렇게 외기면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추우면 이 벽을 타고 냉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벽 자체가 추운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열은 이렇게 외벽부에다가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외벽부에 단열재를 붙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해주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따뜻한 공기를 또 차단을 해줘야만 춥지도 않고 난방비도 절약이 되고 난방 효율이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왠지 단열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편견, 오해,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타일로 붙여지고 막 가려지고 하기 때문에 왠지 단열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이 벽은 외기면입니다. 여기도 단열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난리 나요. 결로나고 곰팡이 생기고 난리 납니다. 화장실도 외기면에는 단열을 꼭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방은 이쪽도 외기면이고 이쪽도 외기면이죠. 그래서 양쪽 다 단열을 해줘야 돼요. 외기면은 기본적이고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단열재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벽부는 안 붙여도 될까요? 붙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벽부랑 이렇게 T자 형태로 붙어있는 내벽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단열재를 붙여줘도 이 벽 두께 사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로도 냉기가 타고 들어오고 냉기라는 게 사실 외벽부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천장에서도 내려오고 어디든 막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벽부도 단열재를 붙여주게 되면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요거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예산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단열재를 붙이면 이렇게 벽에 기대보면 따뜻해요. 자, 과장된 게 아니고 단열재 자체로도 좀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내벽부 다 둘러놓으면 따뜻하고 좋긴 합니다. 단열재를 어떤 곳에 붙여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다면 이제 몇 미리짜리를 붙일까 사실 이게 엄청나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진 건 법적으로 정해진 단열 두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열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 정해져 있냐면 집을 새로 지을 때,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거기에 충족하게끔 단열재를 선택하고 두께를 써줘야 돼요. 이건 사실 뭐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집을 짓는데 법적 단열값이 150이다. 그러면
애누리 없어요. 그냥 요거 3장 붙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충족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집수리 이런 것들은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10mm를 붙이든 50mm를 붙이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은 단열재 붙이는 거 보여드리면 댓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붙여서 무슨 단열이냐, 100mm 붙여야지, 150mm 붙여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단열재 두께를 미리 설계 다 반영을 해서 그 공간만큼 싱크대 배치하고 가구 배치하고 소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시 단열재를 붙여가지고 공간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100mm, 150mm를 만약에 단열재를 붙인다고 하면 굉장히 집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둘째는 예산이죠. 예산. 이게 30mm 붙일 거 50mm 붙이면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50mm 붙일 거 150mm 붙이면 여기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재값이 일단은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그만큼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집수리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나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몇 미리 두께 단열재를 선택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공이 정말 간편한 골드폭스보드. 얼마나 시공이 간편한지 일단 기본적인 시공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골드폭스보드는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접착합니다. 우레탄 폼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접착력이 강한 우레탄 폼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레탄 폼을 이 골드폭스보드 한 면에 그냥 쭉 발라주시면 돼요. 골드폭스보드는 앞면과 뒷면 구분이 따로 없어요. 일단 테두리 부분을 한번 쭉 돌려주고요. 참고로 작업할 때는 마스크, 장갑, 안전장비 꼭 착용하고 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우레탄 폼은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이 우레탄 폼이 수분과 만나서 경화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물을 반드시 뿌려줘야 돼요. 이 벽에 골드폭스보드를 이제 붙일 건데요. 참고로 저는 밑에다가 한 80mm 정도 되는 걸 미리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 바닥 난방이 또 올라올 거고 걸레바지가 돌려질 거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하나 붙여줘서 이 위로 골드폭스보드 온장을 붙이게 되면 천장고를 좀 확보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붙여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붙이게 되면 천장 윗부분에서 이음매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 부분에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배가 또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찌했든 저찌했든 바닥 깔리고 천장 됐을 때 골드폭스보드 온장만 딱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머리를 썼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골드폭스보드끼리 이 연결이 될 때는 이 연결 자리에다가 우레탄 폼을 넣어주거나 나중에 채워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건 골드폭스보드 50mm예요. 우레탄 폼을 바른 상태에서 벽에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누르면서 마사지 해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누르셔도 안 되고, 적당하게 얘가 힘을 주면서 누르다 보면 이 우레탄 폼이 눌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을 바로 한번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단열재끼리 이어 붙일 때는 우레탄 폼을 미리 싸주거나 틈새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첫 장과 두 번째 장 연결 부위에도 틈새를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틈새를 주고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틈새에다가는 우레탄 폼을 또 꽉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틈새를 주는 이유는, 이게 이론적으로 단열재를 딱딱딱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열재를 정말 틈새 없이 딱딱딱 붙여줘야만 기밀 시공이 되고 단열 효과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틈을 주고 이 우레탄 폼으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기밀 시공을 완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듯이 붙여주시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골드 폭스보드 시공 방법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야 너도 단열할 수 있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골드 폭스보드하고 이 보드가 어떤 차이인지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뭐 이 보드를 깔라고 까는 게 아니고 이 보드가 종류가 많아요. 이 보드라는 제품이 오리지널 명칭이고 사실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보드 정품은 뭐 좋다 안 좋다 제가 이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이 보드 형태의 자재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막 그냥 뭐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막 자재가 휘어져 있죠. 그리고 표면에 이 뭐 하여튼 희한하게 이렇게 막 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실 텐데, 이게 시공성이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 복합 단열재를 시공할 때는 이게 평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얘가 얼마나 이제 빤빤하냐, 그래서 적당히 얘가 문질러만 주면 이제 쉽게 시공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시공성을 좌우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건 도저히 시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보드와 골드 폭스보드는 이 평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공성, 즉 시공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드 폭스보드는 도배, 페인트, 타일 이런 것들이 그냥 구분 없이 다 마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도배용, 페인트용, 타일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표면이 좀 이렇게 보풀하기처럼 이렇게 거슬거슬한 게 있어가지고 도장이 불가능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좀 마감의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타일이나 페인트 같은 게 좀 원활하게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레탄 폼은 부푼다고 말씀드렸고, 우레탄 폼이 부풀기 때문에 완전하게 굳기 전까지 계속 마사지 하듯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막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벽 상태가 너무 안 좋게 되면 꼭 뜨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눌려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튀어나와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글루건과 한멜트 그리고 나무 토막을 이용하는 건데, 글루건은 요 기계를 글루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멜트는 요 하얀색 본드 알맹이, 요걸 한멜트라고 하고, 한멜트를 글루건이 녹여서 본드를 발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나무 토막 밑에다가 이렇게 한멜트를 발라주고요. 내가 좀 눌려서 딱 고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점에 맞춘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굳히게 되면 이 우레탄 폼이 부풀면서 이 골드 폭스보드가 밀려 나오려고 하는 거는 얘가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얘가 웬만한 힘으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얘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평활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얘가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일하는데 일손이 딸리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 토막과 글루건이 아르바이트생을 대신 해주는 거죠. 문틀의 헤드 부분 이런 곳에 붙일 때도 글루건을 사용한 꿀팁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바로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이저 레벨기를 세팅했어요.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맞춰 놓은 건데요. 이 앞부분이 좀 많이 처져가지고 가장 닿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레이저를 띄워놨습니다. 지금 여기 선이 보이죠? 이쪽에는 여기 선이 보이고요. 이쪽 이렇게 토막을 글루건으로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붙여주면 되는데, 골드 폭스보드 심재가 이게 단열재잖아요. 이 글루건이 안 붙을 것 같지만 붙어요. 생각보다 잘 붙습니다. 근데 이 한멜트는 충격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 턱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토막을 붙여놓게 되면 양쪽에서 수평에 맞춰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말도 못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평은 신경 쓸 거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밀착만 시키면서 옆장과 단차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 굉장히 편합니다. 이쪽도 지금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장은 기존에 붙여놔서 지금 다 굳은 상태예요.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서 이렇게 우측 거를 살짝만 걸치게, 그리고 원래 붙었던 골드 폭스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얘는 지금 얘랑 붙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이 지금 바로 붙인 골드 폭스보드가 밀려 나오는 걸 잡아주고 있는 거죠. 끝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단차도 지금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거의 뭐 손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수평은 처음에 수평으로 붙여놨던 녀석들이 잡아주고 있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는 기존 장에 붙은 토막과 이 벽에 붙은 토막이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중간 정도 한두 번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면 이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셰시가 들어가는데 요 코너 부분 마감, 여기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골드 폭스보드의 면제는 마감이 되는 걸 알겠는데 단면을 어떻게 마감하냐, 이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틀이나 창호가 있는 곳에 단면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샤시 끝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골드 폭스보드를 붙여주고요. 이 단면 마감을 해주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MDF나 합판 같은 걸 골드 폭스보드 끝 라인에 맞춰서 고정을 한 다음에 도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도배를 해주면 되고, 페인트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퍼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페인트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타일 마감을 할 것 같으면 이런 MDF나 합판 같은 거는 타일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되고, 위에다가 방수석고를 붙여주시면 돼요. 방수석고를 똑같이 이렇게 붙인 다음에 타일 붙이고 여기다가 코너비드라는 걸 아마 넣을 거예요. 이건 이제 타일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이 말려져 있는 인테리어 몰딩으로 마감을 하는 방법인데요. 인테리어 몰딩을 이 골드 폭스보다 5mm에서 10mm 정도 크게 재단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골드 폭스보다 얘가 튀어나오죠.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도배를 태워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인테리어 필름은 한쪽에 이렇게 필름이 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옆면을 박아도 이렇게 필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배를 태우면 이 정도 이렇게 가려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필름이 똑같이 보이니까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MDF로 마감을 하든 인테리어 몰딩으로 마감을 하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MDF로 해서 도배를 깔끔하게 말아서 마감을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고정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고정은 이 실리콘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리콘을 끝에 쪽에 한 줄 발라주시고 앞에 쪽에 한 줄 발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하단 쪽이라 하중이 밑으로 받치니까 이렇게 바로 붙여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막 라인을 맞추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골드 폭스보드가 이 앞라인이 반듯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공을 아무리 반듯하게 하려고 해도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MDF는 반듯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조금 이렇게 휘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간중간 이 한멜트를 좀 넣어주면 접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한멜트를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한멜트를 중간중간 넣어주면서 라인을 지금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면이 좁으면 실리콘을 한 줄만 발라줘도 충분하겠죠?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골드 폭스보드 라인에 맞춰서 딱 시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면 마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도배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도배까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도배를 밑에서부터 싹 말아 올려가지고 샤시에서 커팅을 쫙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깔끔하죠? 네. 몰딩을 돌리고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면 마감은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 콘센트 처리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벽부에는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게 일단 없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단열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벽부에 콘센트 설치해 놓은 집에는 이 부분에서 열교 때문에 곰팡이나 결로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좋은데 꼭 있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콘센트 타공을 하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골드폭스 보드에다가 어떻게 타공을 하고 어떻게 콘센트가 설치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풀어드리려고요. 이거 이제 스위치인데요. 콘센트나 스위치나 똑같아요. 그냥 여기 콘센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콘센트 스위치 설치하는데 궁금해하는 이유가, 골드폭스 보드는 석고보드 없이 이대로 그냥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이 골드폭스 보드에는 나사못을 박을 정도의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콘센트 스위치 고정하려면 나사못으로 고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콘센트 스위치를 어떻게 박냐,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콘센트 스위치가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로 된 박스도 있고 플라스틱 박스도 있는데, 골드폭스 보드에다가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박스 위아래 보면 이렇게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타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단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을 체크해가지고 이 기준선에서 치수를 재서 180, 230, 230 요거를 이제 따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선을 빼주고요. 붙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나사 박을 수 있는 요 구멍이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요 나사못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걸로 박는 게 아니고, 여기 박는 거는 전용 나사못이 따로 있어요. 이 길이도 잘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전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걸로 박으면 뚫어지거든요. 기존의 스위치가 아마 이렇게 밖에 있을 텐데, 요걸 풀르면 나사못이 짧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 시공을 하게 되면 나사못이 짧은 거는 안 되죠. 더 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골드폭스 보드는 그냥 이 콘센트 스위치를 이렇게 잡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못이 쭉 당기면서 얘가 그 완력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죠? 굳이 여기다가 나무 보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콘센트 스위치 설치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제 제가 단열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 웬만한 게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골드폭스 보드가 이게 진짜 미친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안방 2면 단열이 다 됐고, 주방에도 2면 단열이 됐고요, 욕실 1면 단열했고요, 2번 침실 2면 단열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 침실 2면 단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지금 골드폭스 보드 위에 보이는 콘크리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안 했어요. 거기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윗부분은 천장 위로 보일 부분이라서 재단하다 보면 이런 자투리들 많이 남거든요. 이런 걸로 그냥 붙여줄 거예요. 저기는 어떤 마감의 목적보다는 따뜻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도 또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옥쪽으로 붙여줄 거고요. 이런 틈새 사이사이 전부 다 야무지게 우레탄 폼 다 쏴주고, 우레탄 폼도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죠. 단열 빨리 했다고 무슨 미친 가성비까지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열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목공도 끝난 거예요. 이게 석고보드를 더 붙일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도배, 타일 바로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과 동시에 목공 작업까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있는 이게 방식이거든요. 그냥 여기다 바로 도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배하고 타일하는 이런 모습은 좀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드폭스 보드 위에 도배하는 것과 타일 붙이는 것까지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드폭스 보드에 정말 타일이 잘 붙는지 실제로 좀 보여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걸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타일이 잘 붙는지는 한 3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타일 본드를 이 벽에다가 이렇게 탁 쳐요. 근데 이렇게 탁 칠 때 얘가 막 깨지거나 막 움푹 파이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타일 본드를 문지를 때 얘가 잘 문질러질까, 이런 걱정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타일을 고무망치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맞추는데, 이럴 때 막 진동이 심하거나 접착력이 떨어져서 잘 안 붙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참고로 저는 타일 전문가는 아니니까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타일 본드를 벽에다가 탁 이렇게 칩니다.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막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탁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드폭스 보드에는 충격이 많이 가지는 않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타일 본드를 밀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골드폭스 보드 신형이어가지고 이 면제가 강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세게 쳐도 얘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면제가 그냥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할 때는 이렇게 딱 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그래서 구형 면제는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신형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정말 잘 안 뚫려. 그 다음이 얘가 이제 문질러 주는 건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타일 본드가 접착이 안 되면 언덕배기에서 막 구르듯이 얘가 이렇게 막 굴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문질러 보면 잘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일이 실제로 이제 잘 붙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한 다음에 고무망치로 쳐서 맞추시거든요. 그리고 타일 간격지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줄눈 간격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금 붙은 거예요. 이제 타일 본드를 한번 떼어볼게요. 잠깐만. 이 골드폭스 보드 뭐 도배 잘 된다더니 이거 막 쭈글쭈글하고 막 도배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정도 지나면 쫙 펴지면서 반듯해져요.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루 정도 지나니까 빳빳하게 펴졌죠.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부직포를 붙인 자리가 이렇게 들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부직포가 떠 있는 상태에서 평활도를 잡아주고 쫙 펴진 거예요. 네, 그냥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반 도배와 전혀 다를 게 없이 도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골드폭스 보드에다가 도배를 하면 뭐 하루를 더 말려야 돼, 뭐 이런 거 없고, 본드를 더 발라야 돼, 이런 거 없고, 더 연결 자리를 많이 문질러야 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도배와 똑같이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에도 골드폭스 보드로 단열을 했었죠. 싱크대 설치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이 상부장도 잘 설치가 되었어요. 도배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조금 운 데도 없고 그냥 쫙쫙 반듯하게 잘 도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벽도 지금 골드폭스 보드 붙였던 벽이죠. 욕실도 골드폭스 보드 붙였던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골드폭스 보드에다가 세면대, 액세서리 이런 거 구멍 뚫어서 고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깊게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액세서리들은 이게 뭐 그렇게 과도하게 힘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다만 이 세면대만 좀 짱짱하게 고정을 해야 되니까 깊게 뚫어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타일 붙이고 하는 거 다 보여드린 대로 크게 문제없이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골드폭스 보드 시공부터 도배, 타일, 뭐 마감하는 방법까지 다 종합적으로 한번 알려드렸어요.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가성비가 짱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정말 가성비가 좋은 단열재 겸 목공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확장 작업에도 사용해 봤는데 정말 이게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단열과 목공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드폭스 보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